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 천미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제가 금요일 날인가요? 이 원류장, 20번째 원류장을 좀 강의하다가 임철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그냥 얼버무리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너무 아주 길게 쓸데없는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 쓸데없는 것이란 명리학에서 명리학만 하면 되는데 쓸데없이 풍수지리, 산맥이 얼로 흐르고 뭐 솔직히 여기서 원류장인데요. 사례 명조를 보면요 흘러가는 것도 별로 없어요. 흐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원류라고 해놨으니 제가 좀 임철초 선생한테 실망을 해서 사례명절을 그냥 얼른 2개만 하고 마쳤는데요. 그게 금요일이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제가 격국론을 했고요. 오늘 월요일인데 이거 도저히 너무 성의 없게 강의를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600원 주를 어제 제가 봤습니다. 600원 주를 보니까 오히려 600원 주가 좀 괜찮더라고요.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원문을 읽겠습니다. 원문을 읽고 600원 주로 넘어갈게요. 하처 어느 곳에서 근원 어느 곳에서 근원이 일어나는가? 유도하방주라고 해서 어느 곳 흘러서 도착하는 것이 어느 방향에서 머무르는가? 기괄이라고 해서요 중추적인 역할을 해요. 이렇게 딱 잡는 겁니다. 차중구 그 가운데서 구하라. 지대 오는 것을 알면 역시 지거 가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자 유시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불필 반드시 그렇지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논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 당령 부당령 사령을 했는지 사령을 안 했는지 그건 논하지 말고 단지 논하라. 취하기를 최다 최왕 많고 왕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취하라. 그래서 논하라. 그러면 가이위 뭐로 여긴다. 만국의 그 사주 가운데 조정이 있을 것이다. 우두머리가 되는 자가 있을 것이니 그것이 원두라는 것이다. 원두예요. 칸차원두. 이 원두를 보고서 유도하방 흘러서 도착하는 것이 어느 방향인가를 알아서 유거지처 흘러서 가는 것도 딱 알아라. 도착하는 것과 흘러가는 것. 소희 바로 이런 것이 어떻게 된다? 희신이면 즉 제차 주료 해서 여기서 머물러라 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곧 위 어떻게 된다? 곧 위 보기로 좋은 곳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는 것이니 마치 신유계사 무신정사 이런 사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주가 600원 주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EA위비예요. 어떻게 해요? 화로서 위 삼는다. 원두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 사주가 화체인가 봐요. 이따 배드릴게요. 화체인가 봐요. 그것이 흘러서 머무는 곳이 어딘고 하니 수금의 방향이다. 즉 주료해서 거기서 멈추게 된다는 것이죠. 자, 화에서 수금이면 뭘까요? 관성과 재성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일주가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부기가 위체라고 해서 부기가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만약 재류 다시 또 흘러서 지 목지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그 기운이 해서 위란 어지럽게 된다. 설하게 돼서 기운이 설하게 돼서 어지럽게 된다. 그래서 미증 일찍이 뭐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도 길방 다시 흘러가서 도착하는 그 길방은 없다. 일찍이 없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끝낼게요. 그리고 중간에서 저절 막히는 것은 또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요 사주를 보겠습니다. 제가 아마 만들어 놨을 겁니다. 한번 볼게요.
예, 요게 1번, 예, 맞습니다. 유백원 사례 1번입니다. 유백원 사례 1번. 올해 44살이고, 요 축대원에 와 있습니다. 자, 신유, 계사, 무신, 정사, 그래요. 인성이 강하다는 것이에요. 예, 무토일주가요. 화가 채예요. 그러니까 수금을 쓰는 사주죠. 수금에 머무른다. 라는 거니까 이 모구는 안 좋습니다. 예, 모구는 화가 채니까 안 좋죠. 그런데 천간에 경신금이 흐르고 있네요. 예, 경신금 기축 최고 좋은 운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해자, 유축 이 세 가지 운이 3대 운이 좋고요. 병술대 운이 되면 이 사주는 어렵습니다. 예, 어렵죠. 화가 채니까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를 넘겨야 의류가 돼서 또 금으로 흐르겠죠. 그러니까 이 천간으로 금수가 이렇게 흐르고요. 예, 그리고 이 습토도 좋습니다. 무토는 안 좋고요. 그러나 무자기 때문에 그렇게 무토가 화가 강할 리는 없고요. 정해 역시 정화도 그렇게 강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병술대운이 되면 이 사주는 끝이 나는 사주죠. 자, 운은 그냥 그럭저럭 흐르고 있습니다. 아마 유백원 선생이 예시를 한 거 보면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병술대운을 못 넘길 것 같네요. 다음, 그래서 소위 중간에서 우조절, 예, 막히는 것이 내디를 끊는 것을 만난다면 간기, 저주, 그 막고 머무는 것이 그 신이 하신 어떤 신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해라. 그 휴구를, 아름답고 허물이 있는 거. 이게 휴는 아름다울 휴자입니다. 아름다운지 허물이 있는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유주, 흘러서 머무는 지지가 하지, 어떤 곳인지 그 지지, 그 지위를 알기만 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마치 개축, 임술, 개축, 임자 가, 서, 이, A, 위, B입니다. 토로서 원두를 삼고서요 머무는 곳이 수방이에요. 예, 수의 방인데 단지 일개 신자라고 해서 아마 이게 관이니까, 토가 관이니까 일주는 뭐예요? 개축, 임술, 개축해서 이 개수가 여기 술토에 딱 보니까 정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자식 하나를 얻고서 술중에 화토지기를 어떻게든지 쓰려고 하는데 득하고 종인조 잡아당겨서 그 도움을 얻으려고 한다라고 해서 이게 얻으면 어떻게 소위 이런 이유로 해서 중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적천수 지변을 봤습니다. 적천수 지변은 뭐죠? 누가 지었냐 하면은 이거 깜빡하네요. 제가 제가 그 사람 이름을 깜빡하고 있네요. 적천수 지변을. 그 지변은 이 원문만 원주만 있습니다. 심여첨 선생. 예, 심여첨 선생. 심진사. 심여첨 선생이죠. 적천, 이거 큰일 났네요, 제가. 일단, 그 지배에는 이 무자가 들어있습니다. 무종인종. 끌어잡아 당겨 쓰지를 못해서 라고 해서 소위 중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각주 처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 이렇게 했어요. 적천수 지배에는 무종인종에 잡아당겨서 쓸 것이 없어서 문맥상 지벼가 오라요. 그 뒤에 중이 됐다라는 소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제가 두 번째 유백원의 주를 한번 사례명절 보겠습니다. 물론 용신은 뭐가 될까요? 술토를 용신으로 잡았어요. 자, 두 번 유백원 사례가 따지고요. 유백원 명조, 2번.
네, 2번을 치겠습니다. 명조가 아니고 사례인가 보다. 아, 사례 2번. 자, 봅시다. 꼼꼼해서 안 보이네요. 사례 2번. 조는 빼고요. 온자가 빠졌네요. 예, 맞습니다. 자, 이 사주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개축임술, 개축임자 이래요. 이거 뭐야, 토를 쓰겠다는 거예요. 수체 화토용지에서 화용신이다 해서 술토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대운이 좋잖아요. 그런데 왜 이 중이 됐을까요? 이 사람 중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이 지지에서 화가 들어오면요, 이 자축이 기다리고 있어요. 천간으로요, 임계 들어오죠. 이 병장화가 들어오면요, 임계를 꺼버립니다. 진토는 진술충이 되고요. 이 사주도 6대운을 넘기기가 좀 어려운 사주죠. 둘, 넷, 여섯, 6대운을 넘기기 어려운 사주로 됩니다. 진술충에, 물론 뭐 저 충이 돼서 터는 남으니까 그렇지만, 일단 진술충하고 임수가 병화 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개수도 그렇고요. 지지로, 천간으로 이 정화 들어오는 건 그대로 꺼버립니다. 그러니까 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주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토 용신을 써서 이 술토가 용신이다라고 해서 좋을 거다라고 해서 대운이 좋게 흐른다 해서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요, 사주체를 먼저 보셔야 돼요. 사주체가 과연 이 화토운을 받을 사주인가를 보셔야 돼요. 오히려 이 사주는요, 이 목운이 제일 좋습니다. 화토운보다도요, 목운이 좋습니다. 그러나 목운까지 넘어가기 힘들죠. 병진 대운이 되면 이 사주는 난리가 나니까요. 옛날 같으면 이 사주는 병진 대운에 종명이 되죠. 요즘은 그래도 교통사고나 특별한 사고가 아니면 을며 갑인대운까지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주는 저 술토를 용신으로 잡으면요, 목대운 오면 또 그렇게 좋진 않죠. 술토를 극하니까요. 그래서 결국 중이 된 사주입니다. 진수함 선생이네요. 예, 맞습니다. 적천수 지별을 지으신 진수함 선생이에요. 진수함. 심효첨 선생은 자평진전을 지으시고요. 적천수 지별을 지으신 진수함 선생의 말씀이에요. 예, 맞습니다. 진수함 선생이 생각이 안 났네요. 그래서 분명하게 여기서는 끌어 잡아 당기질 못해서 술토 속에 있는 화토를 잡아 쓰지를 못해서 소위 중이 됐다라고 하는데, 하나의 아들을 얻었다는 것은 그 이유는 뭘까요? 일개신자, 생득 일개신자라고 해서 자식을 하나 얻었다라는 것은 저게 정관이라 그래요. 술토가 정관이라. 그러나 술중에 화토를 끌어당기지 못해서 화토가 소위 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대운이 그렇게 흘러서 그래도 괜찮을 사주인데, 너무 지나치게 원국이 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화운이 들어오면 그대로 꺼져버린다라는 게 문제죠. 그래, 급수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주가 결국은 한쪽으로 편거한 사주는요, 종이 되지 않으면, 아예 종이 돼버리면은 그게 좋습니다. 근데 저렇게 술토가 딱 하니 종을 못하게끔 이렇게 가로막고 있으면요, 저 사주가 병이 되는 거예요. 저 술토가 종을 못하게끔 만들고 있는 거예요. 태어난 월이. 그렇기 때문에 저게 막고 있다. 술토가 막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흐르는 방향을 막고 있다. 아예 수로 다 흘러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대운도 화대운이 들어오면 그렇게 좋은 운은 아니죠. 용신이 수가 되면요. 수가 되면 목이 좋고요, 금이 좋죠.
그럼 초년대원은 괜찮았을 것 같은데요. 예,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아예 수로 용신을 잡아버리면 흘러버리는 수로 되면 예 좋습니다. 그럼 이런 대운이 좋습니다. 예, 좋죠. 이 지금 사대운은 안 좋습니다. 예, 사축근극을 이루고요. 예, 자수한테 당하죠. 예, 그래서 병진대운대도 그렇고요. 이 정화대운은요, 저 천간으로 임계가 기다리고 있죠. 군겁쟁제 일어납니다. 오히려 이 무호대운이 제일 좋았을 겁니다. 미토대운도 괜찮고요. 예, 이때 자식을 얻겠죠. 예, 무호대운 좋았습니다. 오히려 절에 들어 머리 깎고 중이 된 것은 이때 됐을 겁니다. 예, 머리 깎고 중 된 건 정사대운에 됐을 것이다 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강의 유백원 주를 한번 가지고 강의를 해봤습니다. 유백원 선생도 많은 노력을 하셨네요. 예.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